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11월 5일, 예, 목요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오늘 증시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데이스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밤 사이에 우편 투표들이 도착을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또 바이든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 테마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 관련주들이죠. 예, 폭력이라든가 태양광, 2차전지, 온실가스 테마주들이 오늘 어제 하락을 뒤로 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그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반대로 어저께 트럼프 수혜적으로 이제 부각됐었던 대북 관련주라든가 히토류 관련주들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 출산 정책을 더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공개된 중국의 14차 5개년 이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서는 13차 계획과는 달리 가족 계획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처음으로 이 출산 정책에서 포괄성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최근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의 이 가상 자산 산업 진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미국의 이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판매허가 승인 기대감에 오늘 치매 관련주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3분기 호실적 발표로 인해 이 통신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스케줄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미국의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겠고요. 오늘 이제 새벽이죠. FOMC 회의록 의사록도 발표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5회 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개회식에서 영상을 통해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 포럼은 이 다자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또 팬데믹과 인본 안보라는 주제로 오늘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KT와 현대 홈쇼핑을 비롯해서 내일 CJ대한 통운까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센코가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 기대감 속에 이 친환경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성 TN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든 당선 기대감에 오늘 2차 전지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명성 TNS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이 판매허가 승인 기대감에 오늘 치매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피플바이오가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성호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달 10일 출시 예정인 이 소니 이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기입니다. 1, 2차 이야기에서 모두 이제 매진이 되었고요. 또한 같은 게임기인 마이크로소프트도 12일 신형인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업체가 이 신형 콘솔을 출시하는 것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 이후 7년 만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 모두 이 콘덴서 필름을 공급 중인 성호전자가 오늘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셀레맥스는 NGS 시장 고성장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성 첨단 소재, 이 바이든 또 공략 후보 중에 하나죠. 이 마리아나 이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 기대감 속에 이 친환경 시대에서 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서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시가 이 서대구 역세권 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서한을 비롯한 GS건설 또 화성산업 등 8개 사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대구 역세권 이 민간사업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대구 역세권 사업에는 이 서한 등으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2025년 역세권 개발에 착수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9%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국의 이 출산 정책 완화 전망 속에 아가방 컴퍼니가 19%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동일고모벨트 같은 경우 어제 시간에서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캐터필러와 1,500억 원 규모의 러버트랙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퓨처캠 마찬가지로 이 치매 관련주의 섹터로서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니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 기대감 속에 오늘 수소차 테마들도 상승을 하면서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또 수소차와 이 탄소 배출권 테마 섹터인 에코바이오가 오늘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KT와 이 감염병 진단 또 바이오헬스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소식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미코바이오메드가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병원 체인 그룹인 이 보만 헬스케어에 새롭게 출시된 이 높이 확장형 케이지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동사 관계자는 실제 제품을 경험한 보만 헬스케어의 의사로부터 이 기존의 높이 고정형 케이지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또한 사용하기 쉬우며 특히 환자의 예후가 더 좋다는 보고를 통해서 이 병원 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품 등록을 승인했다라고 밝히면서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전기차 테마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전기차 테마 섹터인 센트럴 모텍도 오늘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1,600만원 돌파 소식에 금일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제 하락했었던 이 풍력 에너지 테마들도 오늘 상승을 하였었죠. 이에 따라서 삼강 MNT가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국영GNM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감에 이 아파트 창문형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사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와 수소차 테마 섹터에 포함되는 하나솔루션이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2차 전지 테마 섹터인 사마 알미늄 금일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테마 섹터인 한솔홈데코 12%대 상승을 하였었고요. 이 태양광 에너지 테마 섹터인 윌링스도 오늘 12%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K 피부 임상연구센터는 인체 적용시험 건수 증가에 따른 향후 실적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풍력에너지 테마 섹터인 우리기술도 오늘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바이든 관련주였었죠. 어제 좀 낙폭이 좀 심했었는데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준호 대표이사와 이 바이든 후보가 미국 시라큐스대 동문인 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수소차 테마인 일지테크 또 풍력 에너지 테마 섹터인 태용도 오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테마 섹터이죠. KC코트렐 금일 10% 넘게 상승했고요. 풍력 에너지 테마인 동국 SNC도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일고무벨트 소식으로 DRB 동일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수소저장 탱크 시제품 개발 성공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하이지항공도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풍력에너지 테마 섹터인 CS베어링 10% 넘게 상승을 하였었고요. 이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녹십자가 내년에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도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는 하였지만 이 4분기는 실적 반등이 확실하다고 이제 분석이 나왔고요. 4분기 매출액은 145억 원, 영업이익은 7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는 4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이 매출이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이 국내 바우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3분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을 기록했고요. 국내 바우처 매출 인식이 이 4분기로 이제 이연이 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무상증자 및 주식 분할 결정 모멘텀 지속에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2차 전지 테마 섹터인 E&D 또 나노신소재 등도 금일 9% 넘게 상승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파이낸셜인데요. 금일 비트코인 1600만원 돌파 소식에 이 가상화폐 관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9%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모탄주 50mg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9%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플리칩 BGA 본격 양산 속에 이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강화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금일 오는 11일이죠. 이 한국 자율주행 개발자 포럼 온라인 개최 예정 속에서 시간에 일부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코로나 백신을 곧 개발에 돌입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요. KC코트렐 금일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감에 태양광 에너지, 탄소 배출권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에서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일에 이 한국 자율주행 포럼과 관련된 소식 속에 이 라닉스도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로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70억 원 규모의 이 IT 회사의 주권 관련한 사채권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코바이오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테마 섹터로서 정규장에서 금일 오늘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W 중해제약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2%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영업이익은 10%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2% 정도 감소를 하였지만 전분기 대비 흑자 전원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현대백화점이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장표가 잘못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6,6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에서는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미국 대선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시장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금일 하루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